그래서 이제 후반부인데요. 이제 대응 전략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이게 그러니까 페이지는 짧은데 여기를 좀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요. 뭐 이제 1번 내용 이제 보안 점검이랑 모이킹을 했는데도 그 털려가지고 욕을 먹는다. 아까 저기 미생에서 스샷 짤방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넌 왜 했는데도 우리가 왜 그 모양이냐. 이게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보안팀은 열심히 했는데 어쨌든 점검이라는 게 점검 주기가 있고 모이킹도 주기가 있고 근데 그 사이에 발생하는 것까지 나보고 다 책임지라고 하면은 사실 억울하죠. 근데 이제 나는 그걸 할 수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이제 적어도 ASM이 계속 이 스캐닝을 하면서 정보를 물어다 주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걸 실무부서에 이거 조치 안 하면은 털린다. 이거 어제 발생한 일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은 실제로 보안 문제가 생겼더라도 아직 해커가 털기 전에 먼저 예방을 또 할 수 있고, 그리고 사건이 났을 때 보안팀은 왜 이런 거 진작 모니터링을 안 했냐?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회피를 할 수가 있게 됐죠. 그 두 번째 이제 취약점커녕 어디에 어떤 자산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음. 사실 그 이제 자산 관리는 인프라팀이 하고 있고 보안팀이 전체 자산을 다 확실히 알고 있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있긴 있겠죠. 근데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 진짜 잘하는 몇몇 회사 빼고는 왜냐면 이게 계속 인프라팀이나 개발자들이 서버를 막 늘렸다 없앴다 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안팀한테 그렇게 잘 공유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안 점검이나 취약점 점검, 모이킹을 할 때도 보안팀이 알고 있는 서버들로 점검을 하지 아니, 그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자산을 당연히 점검을 못 하죠. 근데 나중에 가서 너 왜 점검을 그렇게 외부 회사에 돈 주고 해놓고 빠뜨린 서버가 많냐? 이러면은 사실 굉장히 억울하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 어떤 자산이 이렇게 누락되고 방치되고 있는지 공격 표면 관리 솔루션을 쓰면은 굉장히 파악하기가 좀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그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요. 보통 그런 방치된 서버들을 해커들이 감염을 시켜요. 그리고 거길 감염시켜서 다른 회사의 악성 코드를 뿌리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된 녀석들은 어쨌든 보안팀 입장에서 시야 확보라고 반드시 꼭 알아둬야 될 정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이제 인프라팀에서 서버 보안 패치를 안 해서 취약점이 생긴 건데 이게 그래서 거의 취약점으로 들어갔고 그 문제가 생겼으면 사실은 그거는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제 인프라팀 문제죠. 근데 그냥 보안 이제 해킹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안팀이 뒤집어 쓰는 경우가 은근히 있어요. 이게 3번은 약간 기업의 정치적인 이슈랑도 사실 연관이 좀 있는 건데 뭐, 그러니까 보안팀이 정치적으로 힘이 더 세면 사실 인프라팀이 그대로 책임을 지겠죠. 근데 인프라팀이 과하게 정치적 힘이 세면은 그냥 이거, 야, 이거 우리가 뒤집어 쓰기보다는 이거 어쨌든 보안이니까 뭐, 보안팀이 어쨌든 모니터링 똑바로 안 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도 사실 하는 데서 은근 봤거든요. 이런 사태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격 표면 관리 솔루션으로 계속 보면서 우리 회사에 이제 보안 패치 안 하는 서버들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좀 보고 그거를 인프라팀이든 그 담당자한테 계속 알릴 의무는 있죠. 알려놓고 이제 사건이 났어요. 사건이 나서 알렸는데 제가 패치를 안 해서 당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 적어도 나는 할 말은 있겠죠. 내가 무작정 책임 뒤집어 쓰고 당하기보다는 나는 내 할 수 있는 최선의 내 할 일을 다 했는데 저쪽 팀에서 게을리해서 안 한 거다. 그런 식으로 대응할 수는 있겠죠. 그 네 번째, 네트워크 팀에서 실수로 포트 열어둔 건데 내가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음. 이것도 보안팀이 포트를 열고 닫고 하는 경우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안팀이 승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기적 감사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포트를 열고 닫는 건 적어도 네트워크 관련 부서, 인프라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거고 생각보다 담당자들이 회사 직전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급해서거나 아니면은 저쪽 실무부사랑 친한 경우 살짝 열어주는 경우 은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실수로 열리는 경우도 은근 있고 근데 이제 이래갖고 해킹 사건이 났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 책임은 어쨌든 이제 3번이랑 비슷하게 해킹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안 쪽이 책임을 나눠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런 문제를 이제 3번이랑 똑같은 맥락으로 책임 분산과 이제 이렇게 억울하게 뒤집어 쓰는 일이 없도록 4번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공격 표면 관리로 가시성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사고는 개발팀이 쳤는데 보안팀인 내가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 이거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저희 API 키 노출 같은 케이스거든요. API 키를 웹 소스 코드에 하드 코딩해서 박아둔 거는 방화벽에도 안 나오고 침입 탐지 시스템에도 안 나오고 뭐 백신에도 당연히 안 나오고 뭐 관제에도 안 나와요. 근데 그거는 그냥 개발자가 빌드 사고를 친 거예요. 빌드하다가 패키징하다가 사고를 친 건데 이렇게 갖고
보안사고 나서 해킹, 털렸다 이러면은 다시 또 이제 보안팀으로 책임이 오죠. 그래서 이런 것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쨌든 우리 회사에서 나의 지금 모니터링 영역 밖에서 생기고 있는 일이지만 내가 책임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정보를 이제 캐치를 하고 알아둘 필요가 이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ASM 강의를 할 때마다 꼭 하는 얘기인데요. 가트너랑 이제 포레스터에서 이제 요즘 어택 서피스 매니지먼트에 되게 중요성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이제 그 포레스터 같은 경우는 한번 ASM 보안 점검을 받아봐라. 그러면은 한 30%는 네가 모르는 게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안 점검이나 모이킹도 비슷해요. 한번 받아보면은 자기가 모르는 게 뭐 10%에서 30% 정도 보안 취약점 같은 게 나오죠. 근데 이제 ASM을 돌려봐도 그 정도가 혹은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